네, 안녕하셨습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1 운동과 마포 종점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마포대교 북단에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불교 방송국이 되겠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오른편에 이 빌딩 앞이 지금 이런 표지석이 하나 있는데, 이 표지석에 바로 이곳이 3.1 운동이 일어났었던, 만세 시위가 일어났던 곳이다라고 하는 표지석이 되겠습니다. 지난 1919년 3월 1일 날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가 낭독된 이래로 여기에 참여했던 군중이 오후 8시경 이곳 마포 종점에 모여서 독립 만세를 외쳤던 곳이다 라고 하는 표지석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 자체가 바로 이 빌딩 자리가 마포 종점, 전차 종점이 있던 자리였다라는 표지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마포라고 하는 곳은 현재 한자로 이렇게 삼마자를 써서 마포라고 하는 한자식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원래 이곳의 명칭은 삼계였습니다. 삼계. 자, 여기 지금 한 음식점의 이름이 삼계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삼계라고 할 때 이 삼자가 마삼자죠. 그리고 이 계라는 거는 포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자로는 바로 삼마자와 포구 포자를 써서 마포라는 명칭이 지금 쓰여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 외에도 용산 산 밑에 있는 동네라고 해서 산계라고도 불렀고, 혹은 또 여의도 밤송 등이 앞에 펼쳐져 있는 곳이라고 해서 섬계라고 불렸던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마포를 혹은 삼호, 마호 등으로 불렀는데, 이는 근처에 지금 용산 지역의 용호, 그리고 서강 쪽의 서호와 함께 세 개의 포구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해서 삼호라고도 불렀고, 이 호 혹은 삼계라고도 부르게 되는 명칭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마포와 관련되는 유래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으나 공통적으로는 포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히 이 마포라고 하는 것은 경강 이 교역에 있어서 가장 중심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마포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서강과 바로 위쪽에는 용산, 이렇게 세 군데를 합쳐서 삼호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특히 서강 쪽에는 지금도 지하철역 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만 광흥창이 있었죠. 그래서 문무백관의 복록을 지급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용산에는 군자감이 있어서 이 금금조례와 같은 군인들의 급료를 지급했던 곳이 그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강이나 용산은 주로 이런 공적인 창고들이 있었던 곳이라면, 마포는 이런 사무역이 주를 이루었었던, 그래서 이런 민간 무역의 교역의 중심이 되었던 것은 역시 마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세기 초에 매일 50여 척의 상선이 드나들 정도로 이 바다를 통한 교역에 있어서 중심이 되었던 게 삼계나루였다. 자, 이것과 대비가 되게 되는 것이, 자, 오른쪽에 보시는 이 두모포가 되겠습니다. 이 두모포라는 말은 중량천과 한강이 두 물이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두 물이 만나는 포구다 해서 원래는 두뭇개가 현재는 두모포로 한자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이죠. 현재 바로 이곳에 동호대교가 놓여 있어서 예로부터 이곳을 동호라고 불렀었고요. 이쪽 서강이 있는 쪽을 서호라고 불렀죠. 사실 이곳은 호수가 아니지만 강폭이 넓어지고 물이 잔잔한 지역이라서 이렇게 동호와 서호로 불려지면서 특히 이곳에서 포구가 발달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삼계나루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민간 상업의 발달의 중심이 되게 되면서
이 새우젓배로 가득해서 지금도 마포하게 되면 바로 이 새우젓이 연상이 될 정도로 이렇게 교역이 활발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9세기에 그래서 이 마포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경강상인들은 큰 부자로 이 도매상인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러한 교역의 활기를 띠었기 때문이 되겠고요. 이렇게 자본력이 점차 커지면서 여가 객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었던 거고요. 이 마포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배 운송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금강의 강경포라든지 법성포 같은 큰 포구와 연계한 전국적인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게 되어서 흔히 마포에는 3주가 발달했다고 하니 첫 번째는 객주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색주, 그래서 술, 도가와 유흥업이 크게 발달했고 또 도박도 성행을 했고 당주라고 해서 이런 민속 신앙도 크게 발달해서 흔히 3주가 발달한 곳이 바로 마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곳곳에 큰 기와집들이 연이어 있을 정도로 객주들의 부가 크게 번영을 누렸던 바로 이 마포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바로 이 경강상인들은 점차 막강한 자본력과 증기선으로 앞세우는 이러한 운송 능력을 때문에 외국 상인들에게 점차 밀리기 시작해서 결국은 외래 자본에 점차 종속되게 되었고요. 더더군다나 한강 철교가 개통되면서 물류의 중심이 경인 철도로 옮겨가면서 노량진역이나 서울역 중심의 물류 유통이 결국 마포를 점차 쇠퇴의 길로 빠뜨려 버리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강 남쪽의 개발도 여의도 남쪽의 영등포가 중심이 되면서 마포의 그 번영은 점차 20세기에 들어서는 그 주도권을 잃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점이죠. 결국 일제강점기에 들면서 마포를 중심으로 했던 번영이 점차 줄어들게 되고 이 마포 사람들의 경우는 결국 이런 경제적인 쇠퇴에 따르는 불만들이 점차 내재되어 있는 가운데 바로 이 전차 마포 정점은 3.1운동 당시에 이를 분출해내는 만세 시위의 거점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968년도에 은방울 자매에 의해서 불려졌었던 이 마포 정점이라고 하는 가요의 그 노랫말을 보더라도 그 당시에 이분들의 어떤 마음을 엿보게 해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노랫말 속에서도 결국 갈 곳 없는 이 밤 전차의 그 처량함을 당시에 마포의 이러한 경강상인들의 후예들은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1968년은 이제까지의 종점의 역할을 했었던 이 전차의 운행이 중단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노랫말과 함께 전차의 역사도 막을 내리게 되어서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가버리게 되었고요. 결국 마포 종점은 이제 전차의 종점이 아니라 마포 사람들의 어떤 삶의 종점 이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는 이 마포 종점을 나타내는 하나의 흔적으로 대중 화장실을 이렇게 전차의 모습으로 남겨놨을 정도로 이제는 옛 이야기로 접어들어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68년도에 더 이상 이제 운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 전차들이 버려지듯 멈춰서 있었던 모습들이 이 마포의 당시의 상황을 잘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궤도들을 걷어내고 있는 모습들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서울에 전차가 개통된 것은 1899년 5월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개통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동대문에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소가 그해 2월 달에 세워짐으로써 그 동력으로 전차가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자, 이런
동력 발전기에 의해서 이 초창기에 운행되었었던 전차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당시에는 한 전차라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상등석과 하등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등칸은 지금 가운데에 이렇게 창이 있는 이 부분이 상등칸이 되겠고요. 이 문이 없는 나머지 부분들, 이 부분들이 하등칸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만 있으면 신분에 관계없이 상등칸을 탈 수 있었던, 한마디로 이제는 신분제 사회가 점차 이런 경제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대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당시에 이 차표 가격을 보더라도 상등과 하등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같은 노선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서로 달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찻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발달한 종로의 모습이 되겠고요. 이게 한성전기회사가 되겠고, 이 한성전기를 중심으로 해서 전차의 운행이 이루어졌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번영을 누렸던 전차가 점차 노선이 늘어나게 되면서 마포까지의 전차 노선이 운행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 전차는 서대문에서부터 이 청량리까지 운행이 되는데, 이 노량진을 거쳐서 한강 철교가 놓이게 되면서 서대문까지 종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인선과 연계되어 서대문에서 내린 경인선 승객이 이 전차로 갈아타고 시내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서대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으로 따지면 환승역의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서쪽 방향으로는 마포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지금 이 마포 공덕동 일대가 직선의 이 전차로가 발달하게 되어서 일제강점기의 모습들이 되겠고요. 당시 달렸었던 서대문을 종점으로 했었던 이 전차의 한 대가 현재는 서울역사박물관 앞마당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어서 전차의 역사를 되짚어보게 하고 있습니다. 전차 안의 모습이 되겠고요. 대중교통의 가장 중심을 이루었었던 전차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마포 종점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포에 있어서 전차의 종점이기도 하지만 또 당시에 마포 경제의 종점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마포 종점자리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만세 시위가 일어났던 것처럼 바로 뚝섬 지역도 똑같은 이 포구 지역으로서 그 포구의 쇠퇴와 더불어 경제력의 쇠퇴, 그리고 그 자리에 일본의 경제 자본가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1919년 3월 26일 만세 시위 운동이 뚝섬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도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침 2021년 올해 이 뚝섬 3.16 만세 운동을 기념하는 비가 세워져 이곳 또한 이렇게 서울 전역으로 퍼져나갔었던 3.1 운동의 역사적 장소를 보여주고 있어서 마지막에 바로 그 의미를 함께 담아 보았습니다. 자, 이제까지 마포 종점과 3.1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전해드렸습니다.